여러분 대학생들 만나보면 참 갈등과 자기 확신 없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. 어쨌든 고등학교 때 성적 가지고 대학을 또는 과를 선정해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래 이만큼 온 마당에 또 뭘 또 고민할 것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그 자기 전공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. 저는 이미 제 전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존재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고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 1985년도에 회사를 이제 옮겨야 됐습니다. 회사는 이제 규모가 커졌고 직원 수도 늘고 호텔 쓸 때 좋은 것은 한 방에 차면은 또 옆방 하나 더 빌리면 되고 하니까 사무실 키우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뭐 규모 있는 프로그램 팔기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무실 옮기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IBM용 소프트웨어를 짜고 있었어요. 뭐 박스는 팔지 않았지만 IBM 소프트웨어를 짜면서 IBM 사람을 만나니까 IBM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IBM 사람들이 프로포즈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유저 교육하는 방법이나 그다음 유저 발굴하는 방법 어쨌든 그런 것을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갖고 저는 이제 그 하나의 협력사이니까 저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줬는데 그런 걸 교육받다 보니까 IBM 사람한테 배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로 갈 생각이었었어요. 근데 그 점에는 한국에 있는 IT 회사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. 하나는 여의도, 여기는 IBM 한국 지사가 있었고 HP 지사가 있는 관계로 그 두 회사의 벤더, 소위 말해서 협력이면서 대리점 관계인 회사들이 거기 쭉 몰려 있었고 시청 앞에는 일본 회사들에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벤더들이 몰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IBM 진영으로 가려기 위해서 여의도 가려고 그랬어요.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외국 잡지를 보다가 잡지에 그것도 한 페이지도 분량도 안 돼요. 손바닥 한 페이지인가 반 페이지 정도 되는 만큼 손바닥 하나 좀 되는 반 페이지 분량인데요. 그걸 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전혀 반응이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감흥도 없을 겁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기사였었어요. 향후에는 컴퓨터 업계의 주도권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잡을 것이다. 이런 이야기예요. 지금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었습니다. 심지어는 IBM조차도 OS를, 그러니까 IBM PC에 들어가 있는 OS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용역을 줍니다. 납품권을 주는 거죠. 안 그러면 자기가 만들면 될 걸. 근데 심지어는 그러고 있는 마당에 그 기사는 저한테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? 세상 사람들 다 그걸 믿을 리가 없죠. 그런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반 페이지 분량으로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. 오늘 그 기사를 봤습니다.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이 세상에 안 온다. 어느 누구도 안 믿는 거니까. IBM도 오판하고 있는 기간에 오판이라 생각도 안 하는 거지. 당연한 거지. 근데 저는 어땠냐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잖아요.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인데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.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. 그러니까 내 분야에 대한 그 정도의 미션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그냥 지금 아니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반신반의한다든가 이렇게 됐다면 오늘날 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85년도, 6년도에 제가 사무실을 옮겨서 이제 강남으로 옮기는데 이 당시 여의도 갔다고 하면 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85년도, 6년도에 여의도와 시청 앞에 있었던 그 IT 회사들 있잖아요. 100%가 부도나고 이 시간에 하나도 없어요. 다 부도나고 없어졌어요. 그 회사와 저와의 차이는 뭐냐면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. 소프트 회사는 절대적으로 하드웨어 회사 밑에 뭔가는 그 벤더로서 우산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은 그대로 있었고 그거 다 망해버렸고 소프트 회사는 그러니까 컴퓨터 분야에 주도권 잡을 수 있다 믿었던 조현정은 살아남아 있고 그 차이인 거죠. 저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테라노로 갑니다. 테라노는 지금은 번잡하죠. 번잡하지만 1985년도 말만 하더라도 몇백 메다의 건물이 한 동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는 이제 신규로 설립되는 도로입니다. 그런데 몇백 메다 건물이 한 동이 있었고 심지어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자동차 폐차장도 있었고 85년도에 더 웃기는 거는 그 비싼 지금 입장에서 엄청 비싼 그 땅에 비닐하우스에 채소도 키워 팔았어요. 웃기지 않아요? 그런데 그 당시 별로 안 비쌀 때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테라노를 한번 지나가 봤더니 와 이거는 건물을 높이 제한 없이 막 그러니까 높게 짓게 돼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저한테 희망적으로 보였어요. 왜냐하면 앞으로 이 빌딩들의 주인이 누가 되겠느냐. 결국 미래 비즈니스의 위너가 이 건물의 주인 되는 거잖아요. 그 저는 미래 비즈니스 위너라 생각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이 많은 빌딩 중에 제 빌딩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과감히 임대를 해서 들어갑니다. 들어갔더니 저는 오히려 야적을 간 거잖아요. 야적이라는 것은 인간은
좀 뭡니까? 전혀, 그러니까 그 IBM이나 이쪽 진영 가면 더 편할 텐데, 저는 더 반대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지금은 테란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. IT 회사의 한국의 상징 그 도로지 않습니까?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하면은 테란벨리를 이야기를 하면 항상 비트컴퓨터가 맨 처음에 가장 먼저 입주하고 그런 원조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. 나와 있는데,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1호 타이틀이 한 100개가 넘어요.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보면 그 뭡니까? 차례, 인간 아젠다에 보면 제가 인간 1등보다 1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1등보다 1호를 굉장히 선호하는데, 그래서 여기도 어찌 보면은 인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. 그 당시로서는 내 분야, 내 전공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제가 존재했던 것이지, 제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지금은 현실이 됐지만 그 당시에 누구나 갖는 생각으로 하드웨어 회사의 종속관계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 뭘 전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전공에 대한 확신을 지금부터 확실히 가져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키워줄 겁니다.